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치의 김영성이고요. 예, 저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네, 오늘 다룰 문제는 역시 또 의료 대란 문제고요. 오늘이 4월 4일인데요. 원래 사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엊그저께 발표했던 4월 1일 날 만우절에 발표했던 그 대통령 담화문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이 중요한 좀 일이 있었죠. 오늘 아마 그 박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오픈되진 않고 비공개로 오늘 만남을 가졌었는데 아마 외부에서는 2,000명 숫자를 좀 조율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건 아니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비대위 측에서는 뭐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발표해서 별 성과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오늘 이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이런 엄청난 의료 문제,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이 존재하는데 이제 뭐 오늘 뒷부분에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만우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강한 아집과 오기를 보여주시는 바람에 이 집권 여당의 지금 그 후보들이 지금 놀랐잖아요. 제발 좀 그만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이런 국면을 유화 국면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공의를 만나는 어떤 쇼를 기획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나온 결과를 들여다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어떤 성격상 만우절 대담에서 느끼셨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아마 뭐 절충점이 나오거나 합의점이 나오지 못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뭐 이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다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딱 한 줄 딱 쓰고 이제 그냥 끝나버린 거죠. 지금 뭐 어쨌든 전공의 협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와 이렇게 협상을 하더라도 또 전공의 협의회 내부에 어떤 뭐 그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아마 입장을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직 그 입장은 뭐 강경한 것 같아요.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확대 패키지를 완전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뭐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오늘 이제 만났지만 별 상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4월 1일 날 담화도 그렇고 오늘의 행위도 그렇고 좀 이제 좀 그 재미 있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찌라시나 이런 데서는 이게 이제 의사증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있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한동안 그 대책위원장이 그 여당의 이제 대책위원장이 나와서 멋지게 해결해서 그래서 여당 표를 좀 몰아주는 뭐 이런 뭐 시나리오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만 하고 그냥 마쳤어요. 이 담화는 왜 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들 뭐 공감하실 내용인데 뭐 제가 오늘 나와서 뭐 뻔한 이야기밖에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집권 여당이 실제로 지금 환자들이 받고 있는 어떤 의학적 의료 서비스의 지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의료적 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국민적으로는 실제로는 너무 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의 2달 정도 이런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계랑 대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어떤 집권 세력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되면서 아마 총선에 지금 이제 참여하고 있는 정부 여당 이제 후보들이나 아니면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향적인 자세를 좀 대통령이 보여주기를 원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제안을 받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그 특유의 어떤 그 오기를 이제 대담에서 한 번 더 녹여낸 거죠. 저는 50분 동안 저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시 50분 동안 한다는 말인가 뭐 이 사람은 앵무새인가 AI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날 대담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어떻게 이 국정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대담 자체를 함으로써 이제 본인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보여줘서 이제 정부 여당을 더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중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 난리가 나고 저녁 때 됐을 때는 이제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2,000명 그 우리가 이렇게 고소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막 조중동에서 단독 보도로 막 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50분 내용의 거의 뭐 45분은 2,000명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통일된 안을 가져와야 뭐 이야기할 거 아니냐 하는 부분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조선일보에서는 메인으로 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고집 피우는 거 아니다 2,000명에 이런 이제 상황으로까지 넘어갔을 정도로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이제 캐릭터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 뭐 그날 제일 발표하자마자 제일 그 뉴스에 떠올랐던 건 이제 한동훈은 바로 그 숫자에 매몰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마 조율을 급히 해서 2,000명이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그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비추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로 그러면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협의를 좀 이게 총선 전략이라고 누가 봐도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여당과 정부가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근데 뭐 이제 협의도 안 되겠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집권 세력 안에 이제 뭐 건널 수 없는 이제 그 어떤 권력 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이제 새로운 이 여권 내 세력과 집권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는 지금 이제 엄청난 간극이 벌어졌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국민 담화를 해서 이런 것들 유화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압력을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압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그 전날 뭐 부산의 조혜진 그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뭐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이제 물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종석 장관 이제 뭐 이제 도망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퇴했지만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뭐 그냥 합의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 나보고 사과하라 그랬어 니들? 그래 나 나가서 이야기할게 한번 들어봐. 내가 잘했어. 내가 화물연대 노동자들 내가 잘 때려잡았고 건설 노동자들 내가 잘 때려잡았고 물가도 내가 잘 잡아서 2%에서 3%로 선방했어. 근데 왜 나한테 사과를 하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더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담하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유화 국면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고집이 엄청 이제 세다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준 셈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그런 정부 여당의 그 당으로 불리는 이제 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이런 다른 리더들이 간섭하는 것 자체도 못 견딘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과 그다음에 윤 대통령 주변의 권력에 어떤 균열이 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나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 자세히는 듣지는 못했다가 나중에 읽어보니까 2,000명 증원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예, 장황하게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하고 얼마나 또 여러 회를 많이 했는가 횟수에 뭐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조금 그런 부분은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이 아주 높지 않으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무슨 뭐 어떤 무속인의 숫자라는 그런 소문도 있을 만큼의 어떤 그렇게 강경하고 중요한 숫자인가 한데 근데 설명하는 거 보면 뭐 괜찮은 내용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도 좀 들었는데 그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그날 50분 동안 증원 숫자에 대한 어떤 산술적인 답을 내는 건 없어요. 그냥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숫자고 정부가 고심했고 의사협회랑 뭐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수차례 만났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던 이야기 계속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때랑 달리 이야기한 거는 한 몇 가지를 일단 요약을 해보면 의사들의 임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야, 임금 니들 돈 조금 벌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이 그거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더 크게 열릴 거고 의료 산업화가 더 부흥될 거니까 거기서 의사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의료 산업화 기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파트너십으로 의사들을 이제 자극을 해서
뭔가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물론 뭐 지금 현재 뭐 젊은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에 동할 정도로 바보들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그 의료 산업화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외국에 뭐 의사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제 장황하게 했죠. 뭐 이제 영국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 뭐 이건 오늘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런 그 국가들은 한국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공공의료기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한 건데, 한국은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 수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의사로도 지금까지 견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제 그런 숫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이제 공공의료기관 이야기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 맥락에서 이 합의를 했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왜 못 받아들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지금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확증 편향이 매우 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뭐 담화문 발표할 때 기자는 아예 출입을 못하게 했죠. 그래서 기자들 출입 당연히 없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질문도 없었고 그냥 51분 동안 그 A4지 41장인가라고 들었는데 그거 그냥 쭉 읽은 겁니다. 그 뭐 기자들 질문도 안 만든 상황이니까 뭐 앞으로 어떤 이 입장이 크게 변화한다는 거는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그래서 이 담화문의 내용은 대부분 어쨌든 의료 대란 때문에 의정 대립 때문에 만들어진 담화문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그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의료 개혁에 있어서 이 담화문의 문제는 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첫 번째로 대통령이 숫자 이야기만 했지 뭐 다른 이야기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 환원론이거든요. 의사를 2,000명을 늘리면 뭐 이야기는 다 했잖아요. 뭐 응급실 뺑뺑이도 이야기하고 뭐 소아과 오픈런도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그럼 숫자만 늘리면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 숫자만 늘리면 해결된다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맡겨놓고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공급 부분에서도 의사 수의 공급 부족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각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숫자 환원론에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부에서 지금 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그 뭐 숫자만 지금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맥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의사 임금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 애초에 사실 이제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명확하게 사실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는 의사의 평균 임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시장 논리에서 맞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그 대통령 스스로의 시장 만능주의적 사고에서도 맞는 거죠. 당연히 이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한 거는 본인 스스로 저는 이거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산업화 이야기나 이런 거를 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산업 자본과 병원 자본의 이해에 본인이 충실하게 어떤 대변을 하면서 이 증언안을 냈다는 점을 자복한 셈이에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의사들을 이제 어떤 하나의 카르텔로 이제 묘사를 하면서 뭐 화물연대 노동자나 건설 노동자 건폭으로 주장하듯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뭔가 기득권 카르텔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 프레임을 여전히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프레임으로 2월 달에 엄청 이득을 봤잖아요, 지지율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득을 볼 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지지 여기에 지금 많이 도취돼 있다, 아직도.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대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들어보면 본인이 할 필요가 없었던 대담이고 그냥 그 원고 AI가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였는데 괜히 나와서 여러 문제들만 많이 일으킨 거죠. 뭐 지금 부정적인 평가는 하셨는데 그동안 어쨌든 그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 파업이나 이런 의료 대란이 2000년에도 있었고 2015년에도 있었고, 근데 항상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파업만 하면 그걸 정부들이 다 받아들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냐, 좀 강경한 좀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추진이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국민들로서는 좀 그런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높아지면서 의사 집단에 대한 어떤 강경한 정부의 대책을 좀 요구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물론 피로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뭐 좀 불안 요소도 높아지긴 했지만 이러한 강경한 태도 자체는 사실은 조금 호감적인 부분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좀 드는데요. 근데 그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지난달에 저희가 이거 녹화했을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갤럽 조사에서 29%에서 39%까지 거의 역대 뭐 2주 만에 10% 이상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계속 지지율이 낮았고, 그리고 그 지지율이 높게 된 이유를 또 갤럽에서 물어봤을 때 뭐 거의 27%, 29%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이유가 2,000명 증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강경한 2,000명 증원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많이 본인이 아까 도취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득점을 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실점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쌓아 올린 건데 이제는 뺏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올라갈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이걸 정리하라고 한 건데 본인은 이제 아직 그걸 놓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은 진짜 의사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카르텔 혁파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뭐 다 동감하시겠지만 저는 회의적인 게, 애초에 의사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이유는 의사의 수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의료 공급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의료 공급이 이제 저희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그 공급의 위계적인 이 의사라고 하는 직종 자체가 보건의료 공급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노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위계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전공이나 인턴 같은 이제 어떤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의사 노동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방식의 대형 병원 또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상당한 국민적인 어떤 그 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수 있게 된 거고, 또 두 번째는 대형 병원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또 다 민간 병원이라는 거죠. 공공병원이 아니고. 그리고 공적으로 양성하는 의사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개업자율권 하에 뭐 거의 개원인은 99%가 다 이제 자영업자인고, 그러니까 이런 저항들이 가능한 구조인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정말로 이 의사 집단의 어떤 의사 집단의 카르텔이라고 묘사를 하고 이거를 깨부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실제로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대안은 하나도 제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도 거꾸로 굴복해가지고 수가 올려줄 테니까 돌아와라. 계속 지금 수가 올려주는 것만 이야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공의들한테도 전공의 처우 개선해 줄 테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의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우리 사회에서의 중간 계급으로서의 막강한 파워들을 제지하거나 향후에는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개혁 정책은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문제는 더 걱정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공공의료가 워낙에 낮은 상황에서는 이런 의정 대립이 가면 갈수록 실제로 어쨌든 중증 환자들의 위험도도 높아질 것이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것들도 좀 보도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역시 사실인 거고, 정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고집만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담화문 전체적인 평가를 뭐 어차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한번 시도를 이렇게 했던 거라고 본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총선판에 재를 뿌린 거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재를 뿌리게 된 거는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더니 대통령이 이제 4월 1일 월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 나 반성 안 해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이제 이 의대 그 증원 문제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의료 개혁이라고 본인들이 따옴표로 이야기하는 이 사안이었던 것이지, 실제로 그 사이에 짧게 들어가 있는 내가 잘했어라는 내용이 더 황당한 거잖아요.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물가 이야기. 지금 대파 그 합리적인 가격 대파 875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본인이 물가 자기 잘 잡았다고 그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과 사과를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다 거부한 거예요. 거기다 또 넣어서. 그리고 본인 지지층들의 결집을 저는 호소한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윤석열을 갤럽 조사에서 보면 지지하는 사람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의대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뚝심 있게 밀고 나갈 거니까 보수는 나한테 결집해. 한동훈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그리고 사실 뭐 4월 1일 날 발표하고 오늘 4월 4일인데 3일 만에 정국이 대표 만나서 뭐 안 했다고 이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결국 증언 숫자를 어쨌든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 거 봐서는 자기가 이렇게 강경하게 말해놓고 다시 또 이제 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정치적으로도 참 별로 득될 게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신의 입으로는 2,000명에서 처리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본인의 권위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미 이 자충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으로는 할 수가 없고 뭐 대통령실의 뭐 정책실장이나 정부 여당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개입해가지고 중재하는 것 정도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 말씀하신데 지난 4월 1일 담화문에 그 총평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자충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예. 자, 4월 1일 담화문과 오늘 있었던 그 전공협의회와의 어떤 만남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